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민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민의힘 등이 교사에게 교육특보 임명 문자를 남발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교사는 현행법상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있었죠. 사실 그동안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왔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공약한 만큼 앞으로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폴리티처로 인해 학생들의 교사의 정치적 신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정치 기본권 보장, 특히나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실현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함께할 텐데요. 관련 내용에 대한 주요 쟁점과 공약의 실효성 여부, 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현재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교사들이 법과 제도 변화에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통한 공교육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진 시대에 교사들이 단지 직업 때문에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실 안에서는 중립이 필요하겠지만 정치라는 게 결국 우리 삶과 연결된 건데 교사들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번 대선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공약으로 제시된 걸로 아는데요. 이제는 현실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죠. 교사들의 정치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일단은 환영하는 입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리박스쿨이라는 게 터지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을까라는 제대로 된 정치의 색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영향이 있겠다. 교사의 정치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 뭔가 준비를 좀 더 하고 단계를 밟은 다음에 지금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라는 것이 교실의 정치화로 왜곡되어서 당연히 교실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사의 정치권 기본권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의 좋은 법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성입니다. 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재욱 교권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사의 정치 기본권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세 분이 한 달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관련된 교권 보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5월 22일 제주도에서 한 또 선생님이 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 가족이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유서가 발견되면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학생들의 교사 폭행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세 분의 선생님들은 이 동료 교사의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애도의 공감을 함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끊이질 않는 이 사건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준영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참 마음이 무거워요. 제주에서 또다시 한 분의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유서에는 그 보호자 부모는 아니더라고요. 누나였던 걸로 밝혀졌는데 좀 지속적인 민원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이런 소식 들으니까 참담하다는 말 말고는 어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다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는데요. 근데 좀 이런 문제가 또 제주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수원에서 또 그 중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고.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도 내에서도 모 중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이제 티볼 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야구방망이를 놓쳐서 다른 학생 얼굴에 맞은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선생님과 그리고 같이 실습에 참여하고 있던 교생 선생님까지 지금 고소를 한 사건도 도내에 있습니다. 예. 참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저 제주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제가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예. 현장 발언도 했고 또 제주 김광수 교육감님도 만나서 이런 사건에 있어서 꼭 순직 처리라도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달라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왔는데요.
참 서희초 사건 계속 입에 달고 살고 있고 이 정도로 우리 사회적으로 인식됐고 교사의 이런 교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이 됐으면 바뀔 법도 한데 정말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저는 비정상스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저희 새 교원단체 나왔는데 이 새 단체는 지금 이 사건을 제2의 서희초 사건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는 며칠 남긴 했습니다만 6월 14일에 저희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은 그렇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요. 더 이상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이번에는 반드시 또 뭔가 더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다 같이 손잡고 노력할 때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 어떻게 야구방망이로 선생님을 때려서 이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고 또 이 뭐 수십 번 수백 번의 악성 민원을 넣어서 결국 선생님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이거 도대체 그렇게 원한을 가질 수 있는 관계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서부터 물론 이게 뭐 일부라고는 합니다만 그 일부가 모여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쩌세요? 이 우리 오준영 회장님 말씀과 공감하고 있는 두 분의 또 말씀도 궁금한데 정재석 위원장님. 우선 저희가 이제 이 민원인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학교에서 만나는 민원인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만나는 민원인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약국장이나 병원 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그 병원을 안 가고 그 약국을 안 가면 되는데 최소한 교사는 1년 내내 만나야 되는 민원인인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아동학대 신고할 거예요. 뭐 인권 침해 아니에요? 아동복지법 위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교사들은 그 협박으로 들리거든요. 예. 교육활동 침해 유형장의 협박으로 들리면 이거 참을 수 없는 이런 반복적인 민원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 단계는 이제 우울증으로 가게 돼요. 그럼 예. 병원 치료도 받게 되다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죽음밖에 없다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주의 경우는 제주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이 유족과 함께 순직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 지난번에 저도 이제 추모제 갔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됐고 예전처럼 전 제2의 서희초라고 하지만 예. 지금 교원들 간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거의 약간 조금 침울한 상태고 약간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좀 뭐라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 선생님들이 무기력하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 정말 스승으로서 대우가 아니라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참 비참한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배울 수 있는 학교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교조의 교권 국장님의 목소리도 좀 듣겠습니다. 김재욱 국장님. 네, 먼저 6.14 교사 집회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실제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진상규명 촉구에 서명을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앞선 두 분께서 사건 내용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고 이것은 교육부가 2023년 이후에 내놓은 여러 가지 악성 민원 근절 대책 같은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예. 반증이 되기도 하고요. 전교조는 지난 제주 추모 집회 때도 그러고 6.14 집회 때도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구호가 저희가 사실 사회적으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하고 예. 제재하는 제도나 법률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당 그 악성 댓글을 받는 사람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악성 민원 또한 반복될 경우에는 그것이 악성 댓글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도 악성 댓글처럼 제재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교육 말씀하신 김에 이제 이 악성 민원으로 힘들었던 사례가 바로 우리 지역에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두 명의 지속적인 이 민원으로 논란이 된 학교, 심지어 이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 6번이나 교체가 됐고 지금 현재 전교조 지부장을 지부장입니다. 네. 맡으셨던 분이 이제 7번째 담임으로 가 있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가해 학부모에게는 레드카드를 적용해서 이제 받아야 될 뭐 활동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맞습니까? 해결이 네. 안 된 겁니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예. 사실 그 송욱진 전 지부장, 송욱진 선생님이 예.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해당 학교로 전보를 신청한 선생님이었고, 직접, 예. 네, 해당 학년을 자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학교와 학생들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 학생들의 믿음과 도움으로 예, 지금까지는 잘 버텨오고 있는데 여전히 악성 민원이나 법적인 여러 가지 협박들은 끊이지 않고 있고 예. 학생들을 약간 볼모로 삼는 듯한 행동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등 예를 들어서. 예.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건 모든 학교 구성원들, 송욱진 선생님 포함해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방금 진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작년에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올해만큼은 정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담임 교체 없이 무사히 1년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에 지금 송욱진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 전교조 전북지부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쎄요, 내 부모와 우리 선생님이 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면 그건 어른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정재석 위원장님, 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이 주체 그리고 조치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이 안에 있는 학교 공동체의 교육활동의 침해 비율과 강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맞습니까? 네. 전북에서 발생한 147건의 교보위 심의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중이 41건으로 전체의 27.8%에 달하고요. 예. 이는 전국 평균이 16.8%를 크게 웃도는 수치고, 그리고 또 전북은 전체 침해의 17%가 보호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이 11%보다 높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 1위로 알고 있고요. 예.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유형은 13건, 7.3%, 전국 평균의 3.2% 2배를 넘습니다. PD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그 두 주인공 중에 한 분한테 저도 지금 고소 2번, 고발 1번 당했거든요. 이야. 아직도 고소 1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PD수첩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 나는 법대로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지금 민원처리 관련법이 개정돼서 올해 6월 21일부터 적용인데 이런 조치가 전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읽어보면 예. 좀 민원은 나의 힘, 굉장히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피해 선생님 가해 학부모 그러면 그 중간엔 누가 없고 교육청이나 학교가 없고 1대1의 어떤 소송입니까? 그러면 구도가? 네, 직접 고소, 그러니까 그분들은 미산초 교장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지금 고소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지금 중재해 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고요. 예. 교육청도 개입을 하고 있지만 그 학부모님은 교육감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말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의 입장은 이렇게 민원과 고소를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뭐 교권 보호가 아닌 우리 이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이야기인데 최근에 있었던 사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준영 회장님. 사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이 정상적인 학교에 요구할 사항이 있어도 혹시나 악성 민원으로 오해받을까봐 그 말을 못하는 이제 역효과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적인 것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적인 것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사실 서희초 이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법적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놨죠. 그 두 분 학부모 중에 한 분은요. 2024년도에 작년이죠. 교육감이 대리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굉장히 길게 보강 수사를 했고 지난달에 검찰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혐의 있음으로. 근데 좀 민관이 이제 같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교권 보호가 단순히 선생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좀 교권 보호 쪽으로 좀 인식을 갖춰주시고 또 이런 법적 제도적 절차들이 악성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좀 단호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적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권 보호가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것이니까 굳이 한 선생님만을 영역을 한정 두고 보호 차원이 아니라는 것. 결국 교육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자, 대선이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여러 교육에 대한 방향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요. 일단 대선 과정에서 보면 전국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육특보 임명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극우 성향 단체 늘봄학교 강사 우리가 리박스쿨 관련해서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했습니다. 학교 안에 어느 특정한 이념을 가진 단체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 이후에 이제 다뤄야 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인데 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선거 기간에 나도 모르는 번호로 나한테 문자가 오는 일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번 대선 기간에 벌어졌던 그런 문자 사태가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까지 큰 파문을 일으킨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자를 받은 대상이 교사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로 임명을 했고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했다는 점. 동의 없이 지금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문자를 보낸 주체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정당에서 보냈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전교조 전북지부에서도 당일 바로 실태 파악을 했는데 피해 사례를 수집했더니 문자를 보내자마자 200명이 넘는 선생님이 답장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99.7%의 선생님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결국 전교조 본부에서는 그 다음날 22일에 바로 교사 개인정보 유출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당을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리박스쿨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최초 터진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거의 교육 내란 또는 교육 쿠데타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초등 늘봄 강사에 한정된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쪽에도 리박스쿨 관련한 것들이 펼쳐진 정황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건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데 총선이나 대선에서 댓글 공작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그런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초등학교 늘봄 강사 문제 거기에 더해서 초등학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시 컨설팅 업체까지도 협력이 돼서 그쪽에서 강사들을 이제 양성해가지고 늘봄 쪽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정황까지도 드러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끝은 어딘가 해서 이제 전교조에서 지난주에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최우선으로 두 가지 꼽는 것이 첫 번째는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그리고 두 번째가 늘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리고 이제 전교조에서는 아예 늘봄 정책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낼 정도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봄 교실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육공무직 전북지부의 우리 박미경 지부장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손쉬운 외주화에 이렇게 쉽게 침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고민, 걱정을 했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글쎄요, 이 뭐 정치의 중립 의무가 이미 현행법상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육 영역이 아닌 이 돌봄 영역에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극우의 성향 단체가 아이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이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신속 수사와 관련 처벌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준영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국민의힘 교육특보입니다. 임명장을 받았고요. 저희도 그 임명장 받자마자 저희 전 교원들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실시를 했었어요. 예. 그때 전북에 있는 교원들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는데 한 70% 정도가 받으셨더라고요. 문자를. 다 특보네요, 다. 예, 다 특보입니다. 예. 그래도 한쪽 정당만 특보가 돼서 참 불안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은 확실한 거고요. 예. 그리고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것도 정당에서 정치 기본권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저 여쭤봤는데 여기 앞에 경찰들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막 다 쏜 것 같아요. 예.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렇게 비슷한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부한 적이 있었고요.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무작위 임명장 발부하는 게 선거법 위반은 아니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더 이런 임명장을 발송하는데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이 결정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70% 받으신 분들께 다시 이제 설문에서 물어봤죠.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하셨습니까? 99.8%가 한 적 없다. 예. 그리고 99.8%가 고발해야 한다라고 하셔서 5월 23일 날 전북교총이 자체적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고발인 조사까지 성실히 마친 상태인데요. 일단은 교사의 권익을 지키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모든 단체가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그럼요.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한 일이고 예.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헌법을 지켜야 될 이 정당이 교사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임명을 한다는 것, 일방적인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고 특히나 현행법상 교사는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출마나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모두 제약을 받고 있죠. 아울러서 이 선거 출마제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이제 꼼꼼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석 위원장님. 제가 교총에 굉장히 미움을 받은 사건인데요, 사실. 왜냐하면 예. 제가 최초로 교총에서 유출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 교원단체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 교총 가입자들만 이걸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받았고요. 교사노조는 바로 조사를 했죠. 13,449명 중에 6,617명. 즉 교사노조 회원 중에 63.9%가 과거에 교총을 가입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엄청난 수치였고요. 그리고 만약 교육특보라고 명칭이 안 붙었으면 이걸 유출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특보라고 특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교사노조는 12만 중에 7만 정도가 받았습니다. 교총 회원이 한때 15만까지 갔기 때문에 20만이 넘는 교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전국의 교사들이 46만이라고 했을 때 거의 절반 정도는 이 교육특보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박스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리박스쿨의 문제점은 두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관이 일제 식민사관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독재를 지금 미화하고 있다는 거죠. 광복절 대신에 건국절.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를 좀 추앙하고 있고 그리고 또 5.18 민주화 운동도 뭐 5.18 폭동, 4.3도 공산 폭동,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약간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리박스쿨은 그 교육 과정 안에서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 지금 애들을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예. 교사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부분도 근무 시간 외 정치적 표현이죠. 우리는 근무 시간 중에 학생들을 그렇게 세뇌할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교과서에 근거해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 안에서 가르치지 저희의 생각을 저희의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 단체에 대한 진상조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는 이제 폴리페서라고 그래서 출마를 위해서 휴직하고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교사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선거에 또 정치에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에 대한 이야기도 더 나눠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OECD 10위의 우리의 선진국 나라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논의가 이제 조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지, 또 교사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교조의 김재욱 국장님. 네, 사실 이 전 질문에서 진행자님께서 정치 기본권, 교사들이 지금 보장받고 싶어하는 정치 기본권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정당 가입, 선거 출마, 정치 표현의 자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정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 역사는 지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것이 논의된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정교조는 찾아보면 2001년 보도자료에도 헌법소원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보도자료가 있을 정도로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데, 정치 표현 자유 해서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저는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어느 교사가 자신의 SNS에 게시물을 공유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지금 보이시지 않는 청취자분들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쪽은 전우용 역사학자가 쓴 새누리당을 살려주십시오,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유가족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말을 조롱하던 자들이 이 말에는 감동합니다라고 하면서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게시글이었고요. 국민의힘의 전시입니다. 또 하나는 신문의 만평인데 그림으로 되어 있고 두 컷인데, 한쪽 컷에는 정치인으로 보이는 빨간 점퍼를 입은 분이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있는 컷인데, 그 다음 컷 되면은 이제 험악한 얼굴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있는 국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하나는 정치 중립 의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의 근거가 되었고요. 하나는 기소 근거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맞추기가 되게 둘 중에 하나인데 쉽지 않은데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요 게시물 2번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되어서 실제로 기소를 당하셨습니다. 만평에. 그런데 그 정당이 안 들어가는데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특정 정당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1번 게시물에는 특정 정당 이름이 들어갔음에도, 그래서 이 역사는 굉장히 길어서 제가 짧게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2009년 광우병 소고기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과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교사 시국 선언이 있었는데, 정교조 사무실 서버 압수수색 당했고 89명이 기소당했고 67명의 해임 또는 정직. 2014년에도 70명이 기소당했고 100여 명이 징계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2015년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서도 84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시국선언도 저희는 하지 못하고 있고, 안전한 우리의 SNS 먹거리에 게시물도,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그 어떠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거죠. 정당 가입과 정치 기부금 관련해서도 2011년 사건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사건 최고로 많은 사람이 기소당한 기록인데요.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이 기소당했고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참고로 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시물은 2016년의 게시물인데 1심, 2심 다 유죄가 나왔지만 다행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 선생님께서 직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까 OECD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당 가입 금지 같은 조치는 일부 독재 국가에서는 시행한 적이 있지만 적어도 1945년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시행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나라만 OECD 회원국 중에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선거 출마 안 되고요, 정당 가입 안 되고요, 정치적 발언 안 되는데 후원금도 낼 수 없습니다. 후원금도 낼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기소가 되는
이 현재 그러면 교사는 그냥 우리 아이들을 교과서에 근거해서 가르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준영 회장님 이제 지금이야 이제 교총에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임기 이전이나 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렇죠. 교단으로 아이들은, 돌아가시잖아요. 상당히 고민 많으시겠어요. 아이들과 만나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을 전해줘야 될까 가르쳐야 될까 많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제 방송 통해서 보도 자료를 냈었죠. 예. 탄핵 그 재판 결과를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학교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 헌재 그 헌재 중대- 판결을요. 중대에 대해서. 예, 예. 이 목소리를 낼 때도 사실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또 자칫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금 학교 자율에 맡긴 걸로 알고 있어서 어느 학교는 보기도 했고 뭐 그렇죠. 예, 예.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서 할수 그것조차도 교육청이 아 근데 그것도 사실 예. 참 감사한 결정이었어요. 그나마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예. 근데 사실 그건 정말 민주주의에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중대한 그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걸 또 생방송으로 보는 아이들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학교에서요 아이들이 소풍 어디로 갈래? 나는 어디 가고 싶어? 난 동물원 가고 싶어? 그렇죠. 난 놀이동산 갈래? 이거 결정하는 것도 정치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교실 속에서 작은 정치를 배워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렇게 대형 정치죠. 우리가 정당 정치 쪽으로 시야를 돌리면 선생님들은 정당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교과서에 나와 있어도 예. 가르치기가 부담스러워 버린 뭐 이런 사건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제 취임 직후 바로 이 그 교원의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교사도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퇴근 이후에 아까 말씀했던 뭐 정당 후원이라든지 혹은 SNS에 자유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교원들의 여건이 왜 이렇게 아까 교권이라든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진 교원 출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공무담임권이라고 하죠.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실제적으로 큰 정치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루트가 적다는 건데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보면요. 국회의원 비율이 20% 내외 맞습니다. 교사 출신이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지금 국회에 3분 계시죠. 그것도 교사를 그만둔. 그렇죠. 그만둬야 갈 수 있으니까요. 예. OECD 국가는요. 국회의원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 교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폴리티저가 빈번하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이 교원들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야 학교도 바뀐다. 그 중앙대 동문과 김누리 교수가 이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 교육의 현실을 많이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민주주의의 다의성, 다원성,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OECD에서 20%가 현직 교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결국 앞에서 우리가 교권보호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는 루트가 없다. 지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정재수 위원장님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예. 그 백승하 의원님이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 인재 영입을 했을 때 예. 기자회견을 통해 눈물을 흘리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교사를 사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그거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교사들만 공감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교사를 그만두는 각오를 해야 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 정치적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제가 되고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 후원금 얻을 수 있고 정치 후원금도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 오준영 회장님이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교총이 아쉽게도 정당 가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오준영 회장님이 나중에 교총 회장 되셔가지고 꼭 정당 가입까지 예. 좀 찬성해주는 입장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찬성하죠.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요. 그럼 거의 당선될 확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총이 지금은 아직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오준영 회장님이 나중에 또 교총 회장 되시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당선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이제 뭐 아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정당 가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단계적 아까 우리 시민 인터뷰에서도 나왔죠. 너무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분명 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정치기본권 보장을 얘기하려면 지금 개정해야 되는 법령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뭐 지방교육자치법, 뭐 정당법까지 다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역차별 논란이 날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다 전체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왜 교육공무원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정당 가입이 되기 시작하면요. 일단 학부모들이 안 그래도 우리 민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무슨 당에 가입돼 있다라는 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생기고 또 저희 학교라는 조직은 굉장히 탄탄한 조직. 아까 정재석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1년 동안 어쨌든 봐야 돼. 1년 이상 봐야 되는 이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이 또 조직적으로 여기에 이용을 해서 침투를 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특보 임명장 같은 것처럼 조직적으로 침투를 하면 또 학교가 무방비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탄탄한 것들이 갖춰진 이후에 정당 가입까지 단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무담임법이 생기면 그때는 정당 가입해서 출마해야죠. 정당 가입까지 한참 멀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해야 될 것들 그런 중에 것들은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을 공약했어요. 최소한 교사가 지식인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충분한 지금의 양당 정치, 87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 정치 이야기는 할 수가 있고 탄핵을 가르쳐야 되는데 탄핵에 대한 배경, 왜 탄핵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나라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소선거 구조에서 뭐 여러 가지의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호남,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 속에서 또 해야 될 현실의 이야기도 있고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약에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욱 국장님. 네, 먼저 말씀드리면 교사가 교실 안에서는 교사지만 그것을 벗어나고 근무 시간이 끝나면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주권자의 한 명이고 그렇죠. 시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공무를 담임하는 권리와 기회보장을 위해 국민 참정권은 필수이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으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98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교사의 정치 중립, 교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헌법 7조에 들어가 있는데 정치 중립은 보장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보장된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지금 그렇네요.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풀 때 문제의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헌법에 답이 있습니다. 헌법 5조 2항을 보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는 주체가 국군이라는 뜻이죠.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주체는 교사가 아닌 정부나 국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언제 헌법에 들어왔는지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962년 5차 개헌 때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에 교사 공무원을 관건 선거에 이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한 것이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아까 학부모님들의 우려, 아까 도민 인터뷰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기본권을 허용해 줘서 그러면 모든 교사들이 득달같이 막 다 정당에 가입하고 교실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진 않을까 하는 오해와 염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례들과 이 20년 30년 넘게 누적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나라의 정당 가입률도 2019년도에 이제 명지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5.8%인데 지금 2025년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당비를 내는 당원의 6개월 이상. 예,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한 250만 정도 돼서 전체 국민의 5% 그렇네요. 내외입니다. 예. 그리고 교사들한테 정당 가입을 허용해 준다고 해서 갑자기 46만 교사들이 예. 다 같이 너도 나도 정당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실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한다. 그거는 지나친 오해와 예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런 오해와 예단은 지금 우리 사회에 충분히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오해와 예단을 불식시키는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 가입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치 활동의 허용의 공약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영 회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 교총 입장은 단호하게요. 선생님들의 의사표현 정치 참여는 열렬히 환영하되 예. 교실 안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이 정치회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18세면은 피선거권을 갖는데 맞습니다. 학생이잖아요. 교사가 그런 정치권이 없으면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제재할 수도 없는 아주 우픈 현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균형인 것 같아요. 그 종교를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건 불교를 가지고 있건 무교를 갖고 있던 아이들에게 종교적으로 영향 끼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냥 교사의 윤리적 그리고 전문성에 맡겨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협약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에게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지 말 것. 예. 그리고 논쟁이 있는 사안은 논쟁으로만 더 이상의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할 것.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할 것. 정치에 관련된 것들은 이 협약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될 사안으로 놓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 교사의 정치 참여 우리 김재욱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모든 교원들이 갑자기 정당 가입하고 막 정치다 하고 뛰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 준수해야 될 매뉴얼과 전문가로서 해야 될 그렇죠. 윤리들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맞게끔 교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재수 위원장님. 우선 대통령 교육 공약 8번째 공약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굉장한 고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약이었거든요. 이걸 넌내 만에.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 그 뭐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예.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교수 논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유언 신청을 했었어요. 교사의 그 정치적 중립 이거 유언 아니냐 이런 유언 신청했었는데 기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교사는 연구자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교사는 연구자가 우리 연구비를 받습니다. 교육 연구비를 받는 수당을 받는 상태고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갈 때는 교수 논리, 교수가 받고 있는 지금 정치 기본권 있잖아요. 그 정치 기본권을 교사가 그대로 받으면 되는 논리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네.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폴리페에서는 되는데 폴리티처는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실현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 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 지부의 김재욱 교권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사회적 공감을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교육계 또 학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번에 그 리박스쿨처럼 극우단체 사례처럼 아직 정치적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자의 정치적 신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 그래서 점차적인 어떤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우리 오준영 회장님도 하셨고 세 분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뭐 정당 가입 한 번에 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어떻게 이 공감대를 좀 열어갈 것인가.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이 공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행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여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준영 회장님. 예. 네, 뭐 대안이라고 할 것보다는 예. 지금 뭐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무슨 금기어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해본 적도 없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합의도 시도도 없었습니다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화두로 꺼내질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봐오면은 이런 정치 얘기가 나오면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말도 안 되는 뭐 가짜 뉴스 같은 유튜브를 보면서 편향된 정치 이념들을 배우고 있어도 교원이 지도를 하고 싶어도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어떨까? 에이, 말을 말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은 결국 뭐 지식 전달도 중요하고 인성 교육도 좋지만은 결국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우리 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의되는 요번에 정치에 대해서 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은 뭐 단순히 뭐 정치적 자유를 교실에 끌어들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을 예.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사에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주고 그리고 교실에 이런 정치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스며들 예.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허용은 하되 우리 교사들도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사고에서 그 철학에 기반해서 학생들을 교과서에 근거해서 좀 가르칠 수 있고 그 영역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교사들의 어떤 태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정재석 위원장님. 예. 반대와 우리의 입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게 저희가 목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는 참정권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교사 자체가 온전한 시민이 아닌데 온전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기본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냥 시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린 봤으면 좋겠고요. 교사들도 그래요. 이거는 교권오법이 분명히 통과됐고 정서지원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서희초 이후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들은 맞고 자살당하고 있죠. 안전하지 못한 상태죠.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보루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하신 이런 정치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교원 3단체가 합심해서 국정과제에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기가 집권 초기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5년간 100대 공약을 실행할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교육에 관련해서도 개선할 내용을 피력할 수 있는 위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재욱 국장님, 학교에서 정치 과목 배우죠? 그렇죠? 네, 배웁니다. 예.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모의 투표도 진행하고 네. 고3에 해당되는 만 18세가 실제로 비선거권을 갖고 있어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투표를 참여했고요. 그런데 이제 교사만 할 수가 없는 어떤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공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실제 앞선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난 4월에 정교조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사회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서 내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는 질문에 고민이 된다고 응답을 해주신 분이 85%예요. 이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예. 쉽게 말해서 정치적 중립을 내가 위반하지 않는 것이고 민원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85%고 그게 결국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교사에게 주어진 선택이고 교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가 예를 들어 제가 맞네요. 지금 예. 이걸 꺼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가져왔거든요. 실제 그 학교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를 예. 보면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해서 터널 건설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실제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가르칠 때 가상의 터널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보단 예. 당연히 아이들은 자기 삶 주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 전주시에서 황방산의 터널을 뚫느냐 말느냐를 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죠. 이슈가 예. 있고 또 최근에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 문제가 심해지면서 그래가지고 실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어떤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이거 교사가 정치 중립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사들은 예. 이미 거의 모든 준비는 끝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가 시작된 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있고 예. 거의 매년 국회 토론회를 하고 아까 오준영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개정해야 되는 법이 7, 8개 가까이 되는데 그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까지도 예. 개정 법안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알겠습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한국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예, 예. 교실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예. 되고 특히 지금 아까 진행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격변의 대한민국 정치 시기에 민주시민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그 설문 결과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이 정말 꼭 필요한 시기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아, 참 준비성 철저하십니다. 사회 6학년 1학기 네. 사회 교과서를 가져오셨고 터널 둘러 문제가 나옵니다. 황방산 터널에서 교사가 뭐 어느 정당의 어떤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데 지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여의도 교통- 교과에 황방산 전기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들어주시고 또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현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우리 또 대선에서 나온 공약이니만큼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원 보호부터 정치 기본법 또 교사의 정치 중립 기반으로 한 학생의 정치 교육 문제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말씀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석 위원장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좀 염려하는 부분이 교실의 정치화일 거예요.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근무 시간 외에 정치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교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교원 3단체가 이번 기회에 정치 기본권이라는 주제 하나로 한번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각자의 입장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근데 그건 다 존중하고 이 교원 정치 기본권 하나만큼 꼭 뭉쳐가지고 하나로 좀 마음을 모아서 압박해야지 다른 목소리를 또 내버리면 이게 또 흐트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치 기본권을 회복해서 교사들도 시민 될 수 있는 천민에서 벗어나는 정치적으로 면천하자 예.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민이라는 말씀은 정치적 천민을 네.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오준영 회장님. 네, 이번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배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교사 정치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 뭐 다시 한번 마무리로 강조드리지만 단순히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결국은 교실을 지키는 문제까지 가거든요. 예. 교원들의 목소리가 제도로 법령으로 그리고 교실의 공교육 강화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저희들의 포커스는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예. 성장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문제다라고 보고요. 또 임명장 발송 관련해서는 그 교사의 정치 중립이 되게 위태로웠고 또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사실 리박스쿨이 교실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돌봄에 들어왔고 늘봄에 예, 들어왔기 예. 때문에 이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몫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침투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또 잘못된 그릇된 편향된 이념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태까지 갔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이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이런 사안들이 이제 뭐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사와 뭐 권리와 책임 예.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정치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같이 좀 성찰하고 다 같이 방향을 알겠습니다. 잡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지욱 국장님. 네, 사실 교육계 내에서는 정교조가 20년 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외롭게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많이 싸워왔는데 교선노조와 교총이 함께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 기간에 이것이 꼭 보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겨서 좋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정치 기본권 보장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를 대통령이나 혹은 집권 여당이 베푸는 시혜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수천 명이 징계당하고 해직당하면서
투쟁으로 쟁취해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실현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김재욱 교권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